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얘기할 주제는요. 2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소리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얼마 곱하기 얼마는 0 꼴로 식을 정리를 하면 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는 근의 공식을 바로 쓰면 돼요. 자, 근의 공식은 이거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b가 짝수인 특별한 케이스, 자, b가 b-라는 값의 2배일 때, 이런 짝수일 때는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와 같이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자, 개수가 허수일 때야. 개수가 허수일 때는 물론 인수분해 해서 풀어도 좋고요.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다 오케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풀 때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근을 x를 a 더하기 bi, 근이 a 더하기 bi라고 두고 a 더하기 bi라 두고 그냥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대입해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풀이는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자, 세 번째 거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자는 거죠. 자, 이거의 근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x 값이 복소수 a 더하기 bi라고 둔 다음에 그냥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 더하기 bi의 제곱 i 곱하기 a 더하기 bi 빼기 2는 0 이렇게 되니까요. 자, 계산해 보세요. a제곱 2abi 마이너스 b제곱 다음 더하기 ai 마이너스 b 빼기 2는 0. 자, 그래서 복소수와 같을 조건을 쓰려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얘가 0, 이 식이 0이 되려면 요거에 이 앞에 게 0이 되든지 뒤에 게 0이 되면 돼요. 자, 그럼 뒤에 거에서 자, 여기다 씁시다. a로 묶어보면 a 2b 더하기 1이 0이라서요. 케이스 1번 a가 0이거나 케이스 2번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두 가지로 케이스가 나뉘고요. 자, 다시 이 앞쪽 식에서 보면요. a가 0이면 b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가 0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b를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허수가 돼서요. 안 돼요. a랑 b는 복소수에서 a, b는 실수여야 되죠. a, b는 실수. 그래서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자, 여기 다시 이 식에다가 b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 a제곱 빼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는 0이니까 a제곱 빼기 4분의 8 2 빼기 마이너스 6 7이죠. 그래서 a제곱이 4분의 7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자,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빼기 2분의 1 i. 자, 즉 x는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빼기 i 이런 식으로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2차 방정식의 개수와 켤레근 문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개수와 켤레근.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a, b, c가 유리수이고 그러면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r 꼴이면 여기서 이제 pqr은 유리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한 근은 혈례근 p-q 루트 r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a, b, c가 실수이고 한 근이 p 플러스 qi이면 여기서 pq는 실수예요. 자, 이렇다면 나머지 한 근은 p-q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은 이제 켤레근을 근으로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조건들이에요. 조건들. 개수들이 유리수인지 실수인지를 꼭 봐야 돼요. 자, 만약에 자, 이런 건 틀리는 거야. A, B, C가 실수인데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R이면 나머지 근이 P-Q 루트 R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거짓이에요. 잘못된 말이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A, B, C가 이제 복소수야. 즉 허수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A, B, C가 복소수 범위에서 정의가 됐을 때 그때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이 P 마이너스 QI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것도 거짓이에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개수의 조건을 잘 보시고 혈례근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에서 자, 근의 공식으로부터 이걸로부터 판별식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근과 개수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자, 근의 공식에 의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의 공식을 갖고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나머지 한 근은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와 같은 식으로 두 개의 근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판별식 얘기를 해볼게요. 자, 판별식은 루트 안에 있는 값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ABC가 실수일 때 근호 안에 있는 값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자, 짝수근의 공식에서는 이거를 이제 4분의 D라고 표현하는데 B-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을 이것을 판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판별식이 0이라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돼요. 눈으로 보기에는 한 개로 보이는 거죠. 그 중근이란 거는 겹치는 근입니다. 겹치는 근. 그 다음 판별식 0보다 작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근은 켤레수 관계겠죠. 왜냐면 지금 개수가 실수니까. 자, 그리고 판별식은 이렇게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개수가 허수인데도 판별식 갖고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이런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 자, 세 개가 있어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
이렇게 합곱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면 합곱차 이렇게 세 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고요. 두근의 차는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자, 외워주도록 합니다. 요거 증명은 이렇게 하면 돼요. 저기 위에서 근 구한 거 있잖아. 2차 방식의 두근 이렇게 근의 공식 갖고 구한 거 있잖아. 저 값들을 실제로 더해보고 둘이 더해봐. 더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더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나오는 첫 번째 공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곱해도 보고요. 곱해보면 분모는 4a 제곱 될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분자 계산해 보시면 이 두 번째 공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거는 두근의 차는 자, 절대값 두 개 근을 서로 빼면 되지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빼보면 그러면 이 세 번째 공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세 개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 얘기를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자, 케이스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판별식을 그냥 씁시다. 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2차 방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죠. 여기서 두 개라고 했는데 꼭 서로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의 값이 모두 같아도 되기 때문에 등호가 붙어야 돼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랬으면은 등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판별식에다가. 그 다음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죠. 요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양수니까 합이 0보다 클 거라고. 그리고 두근의 곱 a분의 c죠. 이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 세 개를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두근의 부호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을 알아볼게요.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두근의 합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번엔 두근의 곱은 0보다 커야 해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양수겠죠. 자, 요 세 가지가 모두 성립을 해야지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됩니다. 이번에는 한 근은 자, 알파가 작은 근이라고 하자 음수, 베타가 큰 근이라고 하면 베타는 양수. 자, 이렇게 될 조건은요. 요거는 그냥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 조건 하나만 충분해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 알파 베타가 음수이면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지금 여기서 A분의 C가 음수이기 때문에 AC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므로 마이너스 4AC가 양수야. 그 B제곱은 0 이상일 거고요. 그럼 0 이상의 숫자에다 양수를 더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음수란 조건만 나오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커지기 때문에요. 굳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조건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조건은 그냥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 조건 하나로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2차 방정식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방정식에 대해서 성립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자, 2차 함수, 좌변을 갖고 만든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 다음 우변을 갖고 만든 함수 y는 0. 자, y는 0의 다른 이름은 x축이에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꼭 2차 방정식이 아니어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이렇게 그래프의 교점 x좌표로부터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걸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자, 이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y는 0이죠. 요게 y는 0이죠. x축. 또 이번에는 이 참수 그래프가 x축하고 한 점에서 이렇게 닿을 수도 있어요. 접할 수도 있어요. 여긴 두 점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참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교점이 아예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교점의 좌표를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때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이 경우에서는 실근은 알파, 베타 두 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판별식도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접할 때는 실근이 알파 한 개인데 이게 중근이겠죠. 그리고 이때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실근이 없습니다. 허근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죠. 이때는 판별식 0보다 작은 경우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로부터 근의 개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fx는 gx라는 이런 방정식의 실근은, 자, 함수 y는 fx, y는 gx,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예요. 자, 2차 방정식만 얘기하지 말고요. 일반적인 이런 케이스도 같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직선의 교점.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 자, 2차 함수식과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식을 연립하여 구한 xy가 바로 교점의 좌표예요. 자, 이 개념으로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랑 직선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거나 2차 함수랑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하거나 2차 함수랑 직선이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요. 자,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해서, 자, 여기 2차 함수식과 직선의 방식을 연립을 하다 보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y를 소거하면 2차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두 개면 교점이 두 개가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가 되고요. 2차 방식의 근이 한 개면, 즉 판별식 0이면 교점이 한 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 두 개의 교점이 생겼을 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그냥 일반적인 직선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이 참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시다. 이 참수식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자,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교점 사이 거리는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거리 L은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예요. 자,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는 자, 이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니까 두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그 두 방정식의 두 근의 차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두 근의 차를 이용을 해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두 근의 차, 이 공식을 활용해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직선과의 교점이 있는데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하는 얘기를 해봅시다. 자,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이차함수식은 똑같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자, y를 소거해서 만든 2차식은 이런 식이 됩니다. 얘를 자, 왼쪽으로 다 넘겨주면 여기가 n이죠. n 여기는 그러면 c-n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한 두 근이 알파 베타일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파란색 길이가 바로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간 이 길이는 얼마냐면 m 곱하기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m이라서 그래요. 기울기 m이라는 게 뭐야? 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 변화량의 비율이 m이라는 거거든.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y의 변화량은 m 곱하기 x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m 곱하기 x의 변화량. 그러므로 여기 세로 방향 이 길이가 베타 빼기 알파의 m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여기 두 교점 사이 거리 L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자, L은 자, 루트 베타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m제곱 베타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루트 바깥으로 뽑아내면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루트 1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히 이 부분 요게 바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이때 베타 빼기 알파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를 구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예요. 근의 분리. 자, 기본적인 케이스는 이제 세 가지 경우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어떤 k라는 숫자 값보다 큰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k라는 숫자 값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는 한 근은 k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k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 자 그럼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조건을 찾아내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냥 일단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경우. 자 x축에 k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 k라는 점보다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자 오른쪽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요.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판별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축의 위치예요. 대칭축의 위치. 그 다음 세 번째는 fk. 자, 요 함수식을 y라고 써도 되지만 fx로 써도 되거든. 자, 함수에다가 그 여기 k랑 비교하고 있잖아. k 값을 넣었을 때 y 좌표값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볼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일단 자,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크다, 작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 근이 실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거고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두근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축의 위치. 자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a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빼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바뀌기 때문에 대칭축은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k. 자 fk는 이 그림에서 이 점의 y좌표가 fk예요. x에다 k를 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커주면 자, 오른쪽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두 근이 모두 k보다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은 경우. 위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k가 있고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k보다 왼쪽에서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조건은 일단 근이 실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그 다음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번에는 k보다 왼쪽에 있죠. 자 그 다음에 fk. 자 k에서의 x좌표 k인 점에서의 y좌표를 조사를 해보는데 이 그림에서는 지금 아래로 볼록하니까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 세 조건이 모두 만족이 돼야지 두 근이 k보다 작아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자, k라는 값을 기준으로 작은 근은 k보다 왼쪽에 있고 큰 근은 k보다 오른쪽에 있을 조건은 뭐냐? 자,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에 대해서는 fk. 요 지점에서의 y좌표가 k, fk니까 y좌표 fk거든. 이 fk가 음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이 조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인 점이 있으면 이 오른쪽은 계속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을 거고 왼쪽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니까 음수인 데서 무한히 올라가다 보면 무조건 x축하고 k보다 오른쪽에서 한번 만나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k보다 왼쪽에서 x축하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두 근이 한 근이 k보다 작고 한 근이 k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냥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 조건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해 분리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림을 보면서 조건 부등식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조사해야 되는 요소가 판별식, 축의 위치, 그리고 그 k라는 값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가지의 부호를 아니면 크기 비교, 부등식을 세 가지에 대한 부등식을 찾아낸다라는 게 근해 분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